반갑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 이제 좀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좀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2급에 대해서 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해야 그래도 좀 저희가 좀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상담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 자격증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청소년 상담사 자격은 이제 여가부 쪽 자격증인데 관리를 굉장히 이제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자격증을 딴 이후에도 이제 보수 교육을 해야 자격증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비교적 잘 돼 있는 그런 자격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청소년 상담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의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청소년 상담사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과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부모, 교사, 그 다음에 청소년 그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도 청소년 상담사의 상담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에 특화된 상담을 잘할 수 있기만 하면 되냐가 아니라 성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담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게 바로 청소년 상담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만 청소년 상담사지 그 모든 대상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되네? 라고 하는 게 이제 청소년 상담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 기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거, 그 다음에 여기 그거는 없구나. 청소년 관련인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게 이제 청소년 상담사의 역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청소년 상담사가 주로 어떤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하냐, 개인 상담 연구소, 기업 상담실, 사회복지기관,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 시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상담 교사 이렇게 쭉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거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일반 상담소에서. 근데 일반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만 있다고 해서 보통 이제 민간 상담소 여기서 이제 잘 고용을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통 민간 자격증 중에 중요한 자격증이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증과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2개가 있는 경우에 이제 취업이 잘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민간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만 취득하신 분들은 보통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쪽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필기시험을 보죠.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필기시험 1년에 한 번 있고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그 서류를 제출하죠. 요 사이에 서류 제출이 있습니다. 서류 제출, 응시자격 서류 심사가 여기 들어가 있네. 여기인데 사실은. 응시자격 서류 심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면접을 보죠. 그 서류가 안 되는 사람은 면접을 못 봐요. 그냥 떨어뜨려서 이렇게 그 아래 자격증, 그러니까 2급 같은 경우엔 3급 자격증을 따세요.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합격하고 나면 자격 연수를 하죠. 100시간 자격 연수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청소년 상담사 따고 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자격 연수 피 터집니다. 이렇게 공부하는데 피 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신청하는데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밀려요. 저도 이렇게 이제 이제 연수할 때 이렇게 딱 열리자마자 딱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1, 2, 3차는 다 마감됐고 들어갔는데 4차부터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연수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연수를 마쳐야 자격증이 나오는 이런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상담사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필기시험 이렇게 준비하셨거나 주변에 준비하신 분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필기시험 어려워요. 청소년 상담사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 어렵냐면요, 시간이 부족해요. 청소년 상담사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그 다음에 면접이 좀 어렵습니다. 면접이 좀 어려워서 실제로 면접을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제 면접 연습을 이제 시켜주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수는 뭐 사실은 시간이 뭐 오래 걸려서 좀 그렇지 그 연수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뭐 가서 듣고 있으면 되고 뭐 발표 있으면 발표하고. 연수에서 떨어진다. 지각을 많이 해서 내가 채워야 되는 시간만큼 못 채우면 떨어져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연수에서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필기 시험과 면접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청소년 상담사 응시 자격은요, 보통 가장 일반적인 건 상담 관련 분야 석사를 취득한 분들이 이제 청소년 상담사 2급 시험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그럼 상담 관련 분야만 있는 아니요. 청소년 관련해서도 이제 응시 자격이 되죠. 사회복지도 되든가 아마 그런 거예요. 그건 큐넷 들어가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상담 쪽에서 이렇게 그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과든 전공이든 상담이 들어가 있어요. 심리 또는 상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상담 관련 분야 석사를 취득하신 분들이 2급 시험을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그 외에 또 다른 케이스로는 3급은 이제 보통 대졸이면 볼 수 있거든요. 상담 관련 대졸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급 따고 나서 실무 2년 이상인 분, 또는 학사 취득한 후에 실무 3년 이상,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이 됩니다. 근데 요 실무 2년 또는 실무 3년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꾸며야 되는 서류가 그 작은 책 한 권 정도 이렇게 서류를 꾸며야 돼요.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석사 하신 분들이 보통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죠. 시험은 이제 이게 2025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필기 시험이 이제 딱 1년에 한 번 있어요. 청소년 상담사는 1년에 시험이 딱 한 번 있어서 9월 달에 시험 한 번 있고요. 이 필기 시험에 합격한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 서류, 여기 해당되는 응시 자격이 되나 이 서류를 제출하고요. 서류가 되면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 거죠. 면접은 이제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 과목은 총 6과목을 시험 보는데요.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4과목이에요.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는 그냥 상담 이론과 실제라고 해도 뭐 별로 상관이 없을 정도로 청소년에 대한 얘기 잠깐 나오고 나머지는 다 상담 이론과 실제고요. 연구방법론, 상담 연구방법론,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측정 및 평가. 심리 측정 및 평가는 심리 검사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상 심리, 이렇게 이제 4과목은 필수 과목이고요. 나머지 2과목은 이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상담이 있고, 집단 상담이 있고, 가족 상담이 있고, 학업 상담, 이렇게 4개의 과목 중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2개를 고르시면 돼요. 내가 조금 아는 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고르는 게 제일 좋죠. 총 6개의 과목을 시험 봅니다. 근데 이제 한 과목당 25문제예요. 25문제인데 30분 줍니다. 30분 안에 25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5분은 이제 킵해 놓고 1분당 한 문제씩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오지선다예요. 오지선다인데 보기가 굉장히 길어요. 보통 질문이 있고요. 1번 해가지고 한 줄 넘어가고 2줄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지선다인데 이거 쭉 읽고 하면은 1분 넘어가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시험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시간 없어서 떨어진 분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시험지에는 다 체크를 했어요. 답을 다 체크를 했는데 OMR 카드로 옮기지를 못해서, 시간 지나서 옮기잖아요. 바로 찢어버립니다. 부정행위라고 원래 부정행위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시험을 못 보게 해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바로 찢습니다. 그래서 0점 처리가 돼요. 바로. 그러니까 자, 그만하세요. 그럼 딱 놔야 돼요. 그때 체크하면 큰일 납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시간 부족해서 떨어지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청소년 상담사 준비를 실제로 하시면 처음 준비할 때야 뭐 모의고사 이제 풀고 할 때야 뭐 시간 체크 안 하고 풀 수 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서 문제를 풀 때는 시계를 딱 놓고 시간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1분에 하나씩 풀어야 돼요. 내가 딱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일단 넘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험 보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청소년 상담사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이제 국가자격 시험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과목 과락 40, 평균 60
게 이제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필기 시험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그 되고요. 이 실기가 아니라 이건 면접이죠. 실기가 아니라 면접.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위원이 3명 앉아 있거든요. 3명 앉아 있는데 이 3명 중에 1명이라도 0점을 주면 떨어져요. 보통 면접에 들어가면 그 방마다 조금 이제 달라요. 지문 다 다르고요. 질문도 다 달라요. 그 이제 페이퍼 이렇게 그 A4보다 좀 큰 페이퍼 이렇게 한 장 사례를 주거든요. 그러면 사례 이렇게 쭉 읽어보고 나서 자 들어가세요. 그럼 딱 들어가서 이렇게 페이퍼를 들고 이렇게 앉아요. 근데 이거 볼 짬은 안 나 잘. 근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죠. 당연히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는데 면접은 보통 15분 정도 하거든요. 15분 3명 앉아서 면접하니까 15분이면 나한테 5분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죠. 5분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질문은 보통 3개 내지 4개예요. 이렇게 대답이 이상하면 꼬리 질문을 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을 바로 들어가요. 안 그러면 이렇게 셋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1번, 2번, 3번 갔으면 두 번째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돼요. 세 번째는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1번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위원 3명이 이제 그 질문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명이라도 0점을 주면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수 합계가 15점 이상 되어야 이제 합격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한 면접관들이 주는 맥시멈 점수가 10점인 것 같아요. 25점 만점이구나. 10점이 아니라 25점 만점. 어떻게 주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25점 만점인데 한 사람이 5점 주고 20점, 10점, 10점 이렇게 주지는 않을 텐데, 그죠? 근데 하여간에 25점 만점인데 그 이제 이렇게 그 15점 평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나온 점수가 딱 나오거든요. 몇 점 이러고. 저도 이렇게 점수가 높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합격했으니까 되는 거지 뭐.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점수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 점수가 15점이 넘어가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 점수가 뭐 14점 이러면 이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이런 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면접은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처음에는 필기시험 준비하는 게 좀 중요하니까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는 요 과목들을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큐넷에 들어가면 기출문제가 다 나와 있어요.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 똑같은 문제 전혀 안 나와요. 청소년 상담사는 과거에 출제된 문제를 그 이제 큐넷 홈페이지에 다 올려놔요. 그래서 몇 년도 기출문제 다 뽑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최근 연도, 그러니까 이제 2025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4년도 기출문제를 뽑아서 그 중에 이제 청소년 상담사 2급 문제를 내가 이제 요 선택 4과목을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다. 시간 정하지 말고 쭉 풀어봐서, 내가 어느 과목을 그래도 잘 아는구나를 내가 시험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과목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좀 이렇게 공부하기 수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과목은 그렇게 좀 선택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합격률은 보면 이제 필기시험 합격률이 대략 절반 내외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상담 또는 청소년 관련 석사를 한 사람들이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데 절반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쉽지가 않다는 얘기지.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쫓겨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 없어서 떨어지는 경우 많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그 필기시험 합격을 하면 실기가 아니라 면접이에요. 면접 합격률은 한 80% 내외가 돼요. 꽤 높게 합격이 되죠. 1급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2급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 준비를 이제 어느 정도만 하면 이제 그 면접은 합격이 이제 비교적 수월한. 근데 그럼 뭐가 더 관건이다? 필기가 관건이다. 청소년 상담사는 필기가 이제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기출문제 쭉 풀다 보면 문제 어렵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꽤 이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필기 시험을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이 좀 어떻게 좀 포인트를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청소년 상담사는 기출 문제랑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요. 늘 문제를 새로 만들어요. 늘 문제를 새로 그렇게 만든다는 것도 참 놀랍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늘 문제를 새로 만들어요. 게다가 이제 이렇게 지문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급하잖아요. 1분당 한 문제씩 풀어야 되니까 지문을 위해서 막 급하게 읽잖아요. 근데 한 단어를 딱 틀어서 틀린 걸로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근데 내용을 5보기 다 읽었는데 다 맞는 말이야.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급하게 읽으면. 한 단어를 이렇게 딱 틀어서 집어넣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외우는 거 아니고요. 임상심의사는 외워야 돼. 근데 청소년 상담사는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문제를 이렇게 잘 풀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해를 잘 하는 거 필요하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시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재면서 나중에 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하실 때 시계를 이렇게 디지털 시계까지는 인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핸드폰이랑 연결된 그런 시계 못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초침 돌아가는 게 제일 나아. 그냥 시계를 딱 놓고 내가 시계 보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이렇게 쭉 풀다가 쭉 읽었는데 답을 모르겠어.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바로바로.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앞에 거를 이렇게 내가 체크 안 했던 거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쭉 넘어가는 한은 있다도 끝까지 다 가서 마킹 바로 하고 나서 내가 넘어간 거 있잖아요. 넘어간 거를 체크해서 이제 문제를 채워 넣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잘 세워야 되지, 안 그러면 정말로 시간 부족해서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이게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맨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거 과장이지. 자주 얘기하거든. 청소년 상담사 시험 준비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한 번 이상은 꼭 얘기해요. 시간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런데도 떨어져. 네. 그 시간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이제 너무 오래 숙고하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청소년 상담사는 시험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뭐 위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기출문제랑 똑같은 거 나오진 않아요. 똑같이 나오진 않는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이제 이해하는 측면에서 기출문제 위주로 좀 많이 풀어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과목별로 이제 중요한 가이드, 키워드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참고를 해서 보세요. 요것만 중요하다. 아니에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이게 문제를, 범위는 똑같은 범위인데 문제를 계속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구석에서 내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도 나와요. 중요한 내용도 이렇게 틀어서 나오는데 점점점 구석에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참 이게 좀 더 어려워진다, 이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이렇게 잘 해나가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좀 높여야, 그래야 이렇게 딱 읽었을 때 틀린 걸 이렇게 찾아내는 게 비교적 수월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과목별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때,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고, 이 과목을 공부할 때는 어떤 거 위주로 이렇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과목을 준비하시면 훨씬 더 준비하는데 용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대기하는 장소에 이렇게 3명이 앉아요. 같이 들어갈 사람 3명 이렇게 앉거든요. 그럼 3명이 앉으면 이제 옛날 시험지 같은 사이즈, 글자 크기도 커요. 그래서
이제 노안이 온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읽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시험지 같은 사이즈의 이제 어떤 사례, 뭐 영수는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영수에 대해서 쭉 써놨어요. 쭉 써놓고 뭐 MMPI 결과 뭐 이제 이런 거 검사 결과 몇 개 써놓고 그래서 요 사람의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쭉 이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읽어요. 10분 정도 읽는데 여기에 메모는 못하게 합니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쓰거나 이런 건 못하게 하고 그냥 읽기만 해요. 펜을 다 가져가니까. 그러고 나서 종이만 주거든요. 그래서 가방에다 자기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거 다 집어넣어서 저기다 놓고 그 종이만 줘요. 종이만. 그 종이만 이렇게 읽는 거야. 그 읽으면서 뭐 하는 거냐면 사례 개념화를 해야 돼요. 딱 들어가면 이제 이 사례 영수 케이스다 그러면 영수의 이제 요 읽으신 케이스를 사례 개념화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례 개념화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사례 개념화를 대답해야 돼. 근데 이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내가 1번이면 2번, 3번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한번 얘기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뭐라도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럼 3번은 더 다르게 얘기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면접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앞에 두 사람이 정답을 얘기해 버리면 맨 끝에 대답해야 되는 사람은 앞에 사람과는 뭔가 다른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럴 거 아닙니까? 저도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합격이 되겠어요? 합격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뭔가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인데 뭔가는 다르게 해서 대답해야 되는 게 이게 좀 어려워요. 처음 대답하는 사람은 질문 듣고 내가 답을 떠올려서 말하는 게 어렵고요. 맨 마지막에 대답하는 사람은 앞에 두 사람이 얘기한 거랑은 다른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어려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례 개념화를 할 때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이 인지행동으로 사례 개념화를 했어. 그럼 두 번째 사람은 뭐 현실 치료로 했어.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은 뭐 게슈탈트로 하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사례 개념화를 해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를 읽고 사례 개념화 하는 거 그거 거의 대부분 물어요. 2급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윤리적 딜레마 같은 거 이런 것들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질문으로서 이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 뭐 국가 자격증으로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매뉴얼에 다 나와 있어요. 준비하는 매뉴얼에.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답을 좀 준비를 하셔야 그래야 실제 면접 장면에 들어가서 이제 대답할 때 좀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연전 면접 사례. 그래서 여러 사례를 보고 사례 개념화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필요하고요. 최신의 어떤 이제 질문이 어떤 경향으로 나오는지 이런 거죠. 윤리 문제는 최근에 윤리적 이슈가 된 걸 가지고 윤리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경향으로 가고 있나라고 하는 걸 좀 점검하는 거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상담 기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알 필요 있는 거. 그 다음에 상담 실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식이 있어야 이제 응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좀 준비를 하면 되고요. 실제로 평가하는 건 이런 내용들을 보는데요.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가치관 이런 거. 근데 전문 지식은 이제 상담 이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냐,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고요. 얼마나 예의 있고 품행이 이제 성실하냐, 이런 거. 의사 표현이 정확한 거. 또 이제 대답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겠는지 이런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내가 좀 창의적이고 적절한 그런 대답을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면접할 때는 좀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 에듀에서는 이제 필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 이론에 대한 설명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소년 상담사는 이해를 잘해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해야 응용이 돼서 문제가 뭐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는 거니까 응용이 돼서 문제가 나올 때 이제 적절하게 잘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요. 이제 이론에 대한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서 이론을 끝내고 나서 모의고사
준비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준비된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그 풀이를 한번 같이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올리는 것 자체는 기출문제를 뭐 한 해만 올리고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그 전 것도 촬영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출문제 잘 찾아서 아, 이 과목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보면서 여러분 좀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요약. 물론 핵심 요약만 갖고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워낙 이렇게 구석에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요약만 갖고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만 큰 흐름에서는 핵심 요약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핵심 요약을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핵심 요약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그렇지. 내가 이런 거 공부했었지라고 하는 걸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 준비를 하시면 이제 그 필기시험 준비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적절하게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접에 대해서는 뭐 기본 이론이라고 하니까 면접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 면접의 어떤 플로우를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사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영수는 영희는 뭐 이렇게 아주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쭉 보고 어떻게 내가 사례 개념화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그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좋은 건 내가 머리로 이렇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 별로 준비가 안 돼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준비가 되냐면 사람을 앉혀놓고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나한테 던져. 그럼 질문을 던지고 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대답을 할 때도 시간을 재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시간 5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5분이면 한 질문에 대해서 최소한 1분 30초 정도. 너무 넘어가도 잘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면접 갔는데 막 얘기하고 있는데 됐고요. 이렇게 해서 잘라봐. 멘붕 와가지고 그 다음에 대답을 못해요. 그렇게 잘리고 나서 합격한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근데 진짜 잘라요. 길면. 대답이 길면 잘리기 때문에 길지 않게 핵심을 전달하는 걸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 보면서 면접 장면에 들어가서는 시계 보면서 대답 못해요. 앞에 보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으로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내 대답의 길이를 감으로 대충 잡아야 내가 한 1분 30초를 넘기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고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분 30초를 넘어가면 2분 넘어가면 잘리니까 당연히 잘리겠지. 그래야 질문도 또 다른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1분 30초를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1분 30초 안에 대답하는 걸 내가 연습을 시계 재면서 연습하고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떻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대답을 내가 들어서 아, 내가 요걸 수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 좋고요. 연습해줄 누군가가 없어. 그러면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세요. 핸드폰 세워놓고 내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걸 내가 찍어. 그러고 나서 내가 그걸 보는 거죠. 내가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요건 표정이 좀 요렇네. 대답을 할 때 요런 이제 언어 습관이 있네. 나도 모르는데 내가 말할 때 이렇게 반복하는 단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불필요한 그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귀에 거슬리거든요. 면접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면접관을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는 준비된 상담자예요 라고 하는 걸 이 면접관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는 준비된 상담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설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면접관이 볼 때 아, 정말 준비되셨네 라는 느낌을 줘야 된다고. 실제 준비가 되냐 안 됐냐는 건 이 면접관은 모르는데 지금 앉아서 내가 대답하는 걸 듣고 준비되셨겠다 이렇게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지, 우리는 면접을 할 때.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면접 준비를 하시면 내가 나를 찍든 아니면 피드백을 받든 아니면 이제 제일 좋은 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실제 그 장면처럼 이렇게 앉혀가지고 준비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면접 준비를 할 때는 꼭 실습처럼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물론 뭐 이제 합격률이 좀 한 80%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더 이제 80%에도 내가 떨어지면 나는 떨어지는 게 100%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청소년 상담사, 이건 청소년 상담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담을 하려고 하면 이제 뭘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가끔 받아요. 그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말이 이제 이겁니다. 뭐냐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달라. 그러니까 내가 상담을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상담할 요 내담자에 대해서는 호기심 있게. 그러니까 물론 궁금한데? 이러고 하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아파할까? 이 사람은 무엇이 이 사람을 좀 괴롭게 할까? 이런 이제 호기심 어린 접근을 좀 해달라.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담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사람을 좀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신뢰해라.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 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나에 대한 내가 든든한 믿음이 있어야 이 사람도 그게 느껴지거든요. 내담자도.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좀 준비를 해서 상담을 하면, 이제 뭐,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상담을 다 잘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담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 진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면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을 획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